대전에서 온 박순용 씨의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박순용 씨는 원래 그 작곡을 공부해서 그 시향에서 일했던 단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시향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는 눈부신 성과를 보이는 문화기획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청년 그 문화예술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어떤 비전 이런 걸 얘기해 줄지 어떨지 큰 기대가 됩니다. 네, 박순용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경영을 전공한 박순용입니다. 이 첫 번째 예바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 토박이입니다. 친척들과 모이면은 저는 대전 촌놈이라고 많이 놀림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성심당이에요. 성심당 아니면은 우리 패션의 메카 지하상가. 그리고 대전은 또 노잼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역 사람들이 오시면 대전이 그렇게 재미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 대전의 그 뜻대로 큰데 밭전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고 저도 어린 시절 이 허허벌판을 뛰놀며 항상 6시가 되면 그 만화 영화를 보고 또 그 허허벌판에서 전쟁놀이도 하고 뭐 영웅을 꿈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대전은 한 20년 사이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생기면서 대전 중심의 둔산동 지역에 큰 길들이 정비되고 97년 대전 정부 청사가 주변에 생기면서 행정기관들이 들어서고 둔산동 일대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 또한 이 거대한 발전에 동참하면서 이 둔산동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저는 이 한 아파트에서 30년 동안 거주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신식 아파트들, 저희 주변에 세종이 신식 아파트들이 지어지는데 그곳에 보면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된 이 둔산동 아파트는 아파트 외, 거주 공간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놀이터들은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또 우리 아파트의 그 부의 상징이었던 테니스장, 그 테니스장도 다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면 거주 공간으로만 인식되는데 이 거주 공간에 저 같은 예술가가 살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저는 대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예술을 하는 아파트 예술가입니다. 저와 함께 아파트에서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나 주민들은 저희를 아파트의 아티스트라고 부르면서 아파티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십니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 노래는 1982년에 발매된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입니다. 당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시작된 아파트 열풍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많은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인기곡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닫힌 건물이 없던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너의 목소리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파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웃 간 저녁 6시 반쯤 범죄 현장?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먹서먹한 윗집에서 현대문화? 소음을 내면 맞불 작전으로 불편한 더 공동체 시끄러운 생활? 소리를 내는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의 부정적인 모습을 버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즐겁고 창의적인 추억을 함께 만들며 더 나아가 아파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파티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사업의 처음 시작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제가 아파트 상가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상가 안에서 상가 바닥에서 액체 괴물을 만들고 있던 아이들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들이 액체 괴물을 갖고 놀고 있는 걸 보고서 이 아파트에 정말 놀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저도 이 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왔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 아파트에서 자라나면서 추억의 어떠한 고향으로 인식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설프고 서툴기도 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저희 부녀회나 노인회랑 이 소통이 잘 안 돼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런 네트워크를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로 시작된 이 모임이 어린이가 매개자가 돼서 학부모님들이 모이게 되고, 더 나아가 부녀회, 노인회, 상가, 관리소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통 공감이 없어서 이런 부녀회나 노인회가 아파트 안에서 힘을 잃고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화예술이 매개가 돼서 새로운 아파트 문화예술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파티스트 모습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사진을 보면서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안의 생활예술 공간입니다. 아파트 상가 안에 오랜 시간 주민과 함께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유휴 공간을 내주시면서 주민들과 함께 페인트 칠도 하고 꾸미면서 생활예술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티스트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과 아이들의 고향 추억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지도를 만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아파트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파트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추억이 가득한 고향으로 만드는 시작점을 하고 있는 지금 사진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탐방한 아파트 곳곳에 핫플레이스를 나름 정하고 그곳에 팻말을 만들어주고 직접 달아줌으로써 아파트 구석구석을 아이들이 관심의 공간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내 소통 우체국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아파트 안에 민원이나 고민들, 또 아파트의 사회적 문제들을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아이들이 지금 텃밭을, 꽃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이 아파트 화단에 담배꽁초 버리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화단을 청소하고 꽃을 심으면서 아파트 정원으로 만들었는데, 아이들 손으로 나와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주고, 또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구나, 내가 살아갈 공간이구나, 이곳이 거주 공간만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고향으로서 추억을 간직하는 장소구나 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다른 어디 곳에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 캠핑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둘레길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둘레길에 아이들이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멀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둘레길을 함께 산책하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아파트 안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매개자가 돼서 발전한 성인 네트워크 모임은 찬란히 빛나는 나의 인생 그림이 되다, 이 제목처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30대 청년 참여자가 당시 직장을 잃고 그네에 앉아서 그때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그 당시 마음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청년의 시작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80대 할머니께서 나눠주신 일제강점기 시대와 6.25 시대를 들었을 때
사실 주민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 공감이 없던 아파트의 문을 열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나누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청년은 이 아파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주민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저희와 함께 마지막 인생을 함께 마무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던 거는 저희 참여 예술가와 참여자가 결혼을 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안에서 결혼까지 하는 일도 생기고 저에게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파트 문화예술 공동체 아파티스트는 더욱 더 확장돼서 이제는 음악 부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민 오케스트라와 아파트 시민 합창단을 아파트 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민 오케스트라는 약 40명이고 아파트 시민 합창단은 30명으로 매주 1회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하고 다른 어떠한 공연장보다 먼저 아파트 안에서 정규 연주를 열면서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은 놀이터를 연주 장소로 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이렇게 연주를 선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문화예술 공동체 아파티스트는 매년 1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더 많은 아파트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아파트 축제와 네트워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무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아파트 정자가 무대가 되고 아파트 길 골목골목이 예술이 되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을 통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웃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재밌게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어땠을까요? 이번 연도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임이 활성화가 됐지만 이번 연도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는데 한 번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왔구나라고 예술가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저희 청년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 청년 예술가들이 먼저 자원하면서 매개자를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아파트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이 문화예술 도구를 집집마다 배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 배달된 문화예술 도구를 가지고 집에서 작업을 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이용 안내서를 제공하고 완성된 작품은 아파트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0년 아파티스트 프로그램은 생활 속 거리를 두기로 집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힘이 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티스트 사업을 통해서 매년 저희가 나오는 작품 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이 아파트 공간을 넘어서 대전 시민들에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년 예술가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7월에 대전 생활예술인들의 미술관 담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는 작은 이 아파트 안에서 문화예술 교실로 어린이 문화예술 교실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성장하면서 주민들과 축제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미술관 설립까지 하게 됐는데 아까 강윤주 교수님께서 저 소개해 주실 때 저는 이 전 직장은 음악 부분이었거든요. 평생 음악을 했는데 미술관을 설립한다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지금의 매일의 삶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오늘을 매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을 함께한 아파티스트 프로그램이지만 제 마음에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험난한 시간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마블 캐릭터 중에 최애 캐릭터예요. 작년 강윤주 교수님께서 문화예술 경영이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문화예술 경영이 나에게 터닝 포인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영화를 제가 계속 돌려봐요. 뭐 1년에 한 10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서 스파이더맨이 히어로가 되기 전에 그 파워를 갖고 있을 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런데 스파이더맨 그 삼촌 벤께서 이런 대사를 하죠. 유언으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근데 이 시간을 거쳐서 스파이더맨이 눈을 뜨게 되고 정의의 히어로가 되는 과정이 이제 영화로 나와지죠. 저는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약간 이런 뉘앙스, 이런 감정과 좀 이입시켜 봤는데요. 저는 오랜 시간 예술가로 살아오면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쳐 있던 삶 속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한 것이 이 삼촌 벤의 어떤 유언처럼 뭔가 저를 다시 눈에 뜨게 하고 뭔가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의 삶을 완성되지 않은 예술가의 삶이었다고 말한다면은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내용의 그 용어들을 사용한다면은 조금씩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런 완성돼 가는 예술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나의 정체성을 세우지 않고 살아갔던 예술가의 시간은 방황하는 스파이더맨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스파이더맨의 엄청난 능력을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했을 때 진정한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예술이라는 그 예술가의 능력이 모든 예술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예술가 아니면은 제가 과거에 그랬는데 저는 저만의 세계에 많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무대를 바라보고 저만의 음악에 많이 빠져서 살았었는데 그 저만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데 이 능력을 사용한다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아파티스트 예술가 아파티스트를 통해서 대전이라는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제가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또 제가 함께하는 예술가들과 이 꿈들을 공유하고 있을 때 저의 인생이 정말 새롭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하고 또 더 나은 아파트 문화, 더 나은 좀 대전 지역 문화,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 문화를 만드는데 이 꿈을 좀 실행하며 나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아파트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아파티스트 박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를 쭉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술가들이 이 행사 비용이나 행사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문제나 아니면 참여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대우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어느 그 지역 문화재단이나 어떤 이런 기금 같은 것들이 조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열정페이라고 해서 예술가들의 어떤 봉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네.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열정페이가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대전에 함께하는 예술가들 친구들이 많았고 내가 아파트에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5명의 친구가 함께 모였어요. 그 1년의 시간은 사실은 열정페이가 맞았고요. 열정페이를 거쳐서 저희가 알았던 거는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공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커갔고 그 다음을 거치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자립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술가의 인건비를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서 나오게끔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참여자 주민께서 이 정도면 내가 페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로 미술관을 대관해서 직접 페이를 내고 저희가 전시회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아리처럼 한 달에 얼마씩 저희가 회비를 걷기도 하고요. 그 회비가 예술가들한테 인건비로 지급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다 보니까 아파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저희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에서 나오는 수익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파트 주민이 모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어떠한 아파트의 관리비를 통해서 충당하기도 하고, 주민들 스스로 동아리 회비를 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공모사업도 틈틈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프로젝트가 적은 프로젝트가 아닌데요. 그 운영진이라든지 운영 체계도 이게 체계적으로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운영진과 그다음에 운영 체계를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25명 정도 되고요. 이 25명의 팀장들이 있어요. 팀장이 있고 그 안에 4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팀장이 관리하게 하고, 저는 운영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총무도 있고, 이렇게 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저희가 오케스트라 파트는 오케스트라 파트대로, 합창은 합창대로, 성인 미술은 성인 미술대로, 또 어린이 프로는 어린이 프로대로, 그리고 주민을 매개하는 매개자는 매개자대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팀장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총괄을 세우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보면서 일단 부럽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아파트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만약에 이런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면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의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하는데 조언 맞나요? 네. 네네. 저는 이건 진짜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부녀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는 몇 세력들이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관리소장님, 그리고 부녀 회장님, 노인 회장님, 이 세 분만 저희 편으로 만든다면 언제든지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님, 부녀 회장님, 노인 회장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정말 정당처럼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근데 그거를 가운데서 매개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면은 정말 그것만 된다면 정말 반은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보람은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일 것 같습니다. 순영 씨는 들어올 때부터 훌륭했지만 지금은 더 성장하고, 아까 저는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물론 지금 이 강연을 보고 계신 저희 문화예술경영 전공의 학생들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모두를 위한 예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그걸 자신의 삶에 체화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는 순영 씨한테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